네, 오늘도 경인 지역 소식 알차게 정리해 드립니다. 윤종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의 윤기 나는 브리핑. 네, 오늘 총선 당일입니다. OBS 윤종화 기자 어떤 이야기 나눠줄지 함께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윤종화 기자가 한번 출연하고 나면 네. 들썩들썩해요. 유튜브 조회수가. 네, SNS랑 예. 네. 그 최근에 모 후보와 거의 어깨를 겨룰 만큼 나란히 하고 있고. 네. 대단합니다. 혹시 땡튜브 보시다가 알고리즘에 윤종화 기자 잡혔다. 저희 방송 나오는 저희 코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선거날 본투표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 사전 투표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사전 투표 일찌감치 했고요. 네. 예. 네, 오늘 사실 이제 본투표일 또 밤 늦게까지 개표 방송. 예, 저도 이제 TV 라디오를 통해서 중계하도록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계나 이게 취재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네. 취재하느라고 투표를 못할 뻔했다니까요. 아, 그치. 예, 저희 기자들이 그래요. 분들은 그러니까 많이 되게 그럴 이게 것 같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투표장에 있는데 막 네. 다른 투표소 막 집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취재하면서도 아 이거 투표 이거 못하겠네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치. 또 내 투표소 아니면 못 가잖아요. 맞아요. 못 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거 참 네.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기자들이. 그러니까. 윤종환 기자 계속 수고해 주고요. 네. 예. 예, 오늘 어떻게 좀 선거일인데 좀 기대가 참 큽니다. 예, 그렇죠. 그동안 사실 이제 격전지 판세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투표함 뚜껑을 열게 됩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들 다 필요 없어요. 오늘이 바로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조사입니다. 예. 맞아요. 경기 지역, 인천 지역 선거구 몇 개 정도 되죠, 이번에? 네, 이번 총선 경기도가 60개, 음. 인천이 14개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 한 석씩 늘었어요. 네. 이번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 이 접전지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이 접전 지역의 승패 결국 투표율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아까 그 2부 때인가요? 그 투표율 좀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여야 승패 투표율 어떤 기준으로 좀 잡아야 됩니까? 예, 우선 전국 이 평균 투표율이 60% 이하면 예.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60대 이상 이 노령층의 투표율은 사실 굉장히 높은 것이 좀 상수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60에서 65% 사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접전, 65% 이상이면 민주당이 승리, 네. 그리고 70% 이상이면 지난 총선 결과를 뛰어넘는 예. 민주당 대승으로 예측됩니다. 일단은 네. 투표율 상으로는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고. 네네.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사실 뭐 저희도 사전 투표했었는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잖아요. 31.28%. 이거는 좀 어디 유리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면 일단 민주당에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1.28% 지난 총선 사전 투표율보다 4.5% 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 인천, 서울의 투표율 증가폭이 컸습니다. 근데 경기도 사전 투표율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서울이 32.63%로 평균 이상이었고 인천도 30.06%로 30%를 넘겼는데 경기도는 29.54%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네. 아니 경기 지역이 사실 접전 지역이 많잖아요. 오늘까지도 뭐 눈여겨보는 지역들 많은데 네. 이렇게 평균 사전 투표율이 좀 낮다면 그러면 좀 뭐 보수당이 또 좀 유리한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가폭을 좀 봐야 됩니다. 이 경기도 사전 투표율의 증가폭이 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경기도 사전 투표율이 지난 총선에서는 23.88%에서 이번에는 29.54%로 5.7% 포인트가량 상승했고요. 네. 서울과 인천이 5.3% 포인트가량 지난 총선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전국 평균 사전 투표율 증가폭보다 컸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에는 사전 투표를 부정선거다 이래서 이제 못하게 독려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번에는 그렇죠.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네. 예. 뭐 국민의힘 일각이나 좀 뭐 강한 보수층에서 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사실 전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고요. 사실 이 선거는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나서서 사전투표 동료를 적극했고요. 총선 후보들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보수 지지층도 이번에는 지난 역대 선거보다는 사전투표 참여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높은 사전투표율 반드시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연령대로 사실 나눌 수 없지만 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사전투표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하셨던 것 같은 조금 네네, 맞아요. 그렇죠. 느낌이 왜냐하면 이제 있었습니다. 사전투표가 네. 이제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분산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반드시 야당 지지층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없는 측면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좋았던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본 투표율 지금 저희도 매 시간마다 전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요 투표율을 좀 봐야지 뭐 어디가 유리하다 뭐 유불리 좀 따져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박빙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만 이 경합지로 분류되는 곳이 30곳 이상이거든요. 이곳의 판세는 결국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 투표율에서 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 또 접전 지역의 투표 추이 한번 유심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 여야 지지층 중에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 어느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기자마다 이 투표율 분석을 위한 지표가 다르고 또 각자의 노하우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 자치구별 투표 추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 중에 누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거를 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울 강남구 보수 텃밭인데요.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죠. 이 강남구의 본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또 관악구나 금천구 같이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하고 본 투표율이 합쳐진 오후 1시 이후 투표율 추이를 보고 이걸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보수 텃밭 자치구와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어느 당 지지층이 투표에 더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광역 단위별로 호남의 투표율과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 이건 4년 전 총선 투표율과 이 증감률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구 경북의 사전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오후 1시에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이 합쳐진 종합 투표율을 보고 호남과 TK의 투표율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승패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좀 비교해봐야 된다. 이제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격전 뭐 선거구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조금씩 전해드리긴 했지만 먼저 어디 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분당 대첩이라고 하죠. 성남 분당 갑과 분당을 네.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여론조사 직전 깜깜이 직전에도 보면 거의 뭐 박빙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일부에서 최진만 기자도 예.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분당 갑과 을선거구 르포 취재를 하면서 이 각각 후보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후보 간 신경전이 매우 치열하고 이 승패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격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 저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르포 취재가 뭐예요?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취재 기자가 현장에 가서 네. 그 현장을 좀 취재하는 것이죠. 또 취재 당사자도 만나보고 뭐 취재 대상지도 한번 봐보고 이런 부분 좀 르포라고. 진짜 현장에 가서 예, 인터뷰도 그 해보고. 프랑스어입니다. 네. 그 이은하 진 회장님 불명가 출신이시잖아요. 여기도 불어고. 예, 르포. 불어였어요? 나 불어라는 것만 알아. 몰랐네요. 예. 이때 한번 찾아봐야겠다. 우리 둘 다 불어 르포. 전공인 모르겠네. 네. 괜히 물어봤어. 역대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승패를 주고받은 곳이라서 아마 이번 선거 통해서 양당의 우세를 조금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바로미터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분당 갑을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승리했고요. 거꾸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두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분당 갑에서는 국민의힘이, 분당 을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역대 이 분당 총선 이 전적은 동점인데요. 예.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여야 간에 전혀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을 벌이고 예. 있습니다. 이 분당갑은 참 그 라인업이 정말 이 매치업 자체가 대단히 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또 진짜 언론들이 많이 또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격전지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격돌을 합니다. 제가 이제 르포를 했을 때도 보면 이제 그 너튜브 조회수를 봐도 분당갑 조회수가 굉장히 다른 지역구 선거구 르포보다 한 10배 이상 많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이광재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 모두 차기 대선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량급 인사입니다. 우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삼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정통 친노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의사 출신으로 안내부로 유명한 IT 전문가이자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를 지낸 이공계의 대표적 인사면서 국민의당 돌풍 등 삼지대 정치인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여당 중진 인사로 변신했죠. 네.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두 후보 선거 기간 내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쳤습니다. 네, 예. 참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그걸 알면 뭐 저도 돗자리 깔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선거 기간 동안 공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오차법인의 접전으로 나왔고요. 네. 아니, 결국은 이제 세대별 투표율이 이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분당의 전통적 보수층인 60대 이상 노령층 역시 투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예. 또 40, 50대 직장인의 이 정권 심판 열기도 높기 때문에 결국 4050과 6070의 대결이 날 수 있습니다. 정말 투표함 오늘 뭐 내일 새벽까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분당 을도 만만치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이 격돌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과 윤석열 정부 실세 간의 대결이라 여기도 승패 정말 전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근데 공약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제 분당 신도시 재정비, 뭐 전철망 확충한다, 뭐 교통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이건 조금 뭐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 공약은 어느 선거구나 이제 총론에서는 같고 이 강론들 또는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좀 컨셉은 좀 다릅니다. 음. 우선 이제 보면은 분당을 같은 경우에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강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김병우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지역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곳에서 재선을 하면서 이뤄낸 성과 이를테면 일개 신도시 정비법 통과의 장본인이다 이런 점을 좀 부각했고요. 3선이 되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당이 아닌 인물을 선택해달라는 거였는데 선거적 막판에는 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예. 저와 인터뷰를 할 때도 윤석열 정부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점수를 매길 시간이 왔다면서 예. 선거 막판 젊은 부정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야당이 정권 심판론이라면 여당 후보는 어떤 정책 프리미엄 뭐 그거 아니겠어요? 이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김은혜 후보가. 예, 그렇죠. 특히 이 정책들 이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여당 프리미엄을 이 김은혜 후보는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본 기자와 인터뷰에서도 모처럼 찾아온 재건축 기회를 살리기 위해 힘 있는 여당 후보인 김은혜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토부 장관과의 협력 또 현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재건축과 전철망 확충을 이뤄내겠다면서 지역 발전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뭐 결국 뭐 세대 투표율이 결정한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사실 거의 모든 선거구 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4050 대 6070의 대결로 요약되는데요.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분당 대첩의 승패가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분당 갑을 봤는데 이제 다음 우리 살펴볼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화성, 을, 이천, 용인갑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화성을. 그러니까 예. 여기도 사실 뭐 거의 뭐 대권 주자와 같은 그렇죠. 네, 예. 뭐 진짜 전국적인 인기가 있었던 네, 예. 분입니다. 판세가 근데 막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화성을을 사실 짚어볼 때는 이제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이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는데 예. 이 공 후보가 선거 막판에 이제 자녀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지지율이 좀 정체 국면에 좀 접어들었어요. 네네. 이러한 형세에서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격전지로 이 부상이 됐습니다. 네. 그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은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당선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진짜 화력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제 마지막 유세도 화성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사실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곳이 좀 이제 화성을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체적으로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개혁신당 측 분석이고요. 예. 이 2030의 표심을 잡으면
기적 같은 승리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판에 굉장히 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거 초반 격차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민주당 역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개표 결과가 또 주목되는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48시간 유세 예, 뭐 맞아요. 무박으로 계속했었잖아요. 윤 기자 뭐 이것도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도차리 깔라셨어요. 근데 너무 그런데 궁금하긴 이제 해요. 이거는 전통적인 네. 화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요. 이 그렇죠. 민주당 예. 공명원 후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자 구도인데 화성을 동탄 이 신도시는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예.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대 비민주당 후보의 이 1대1 구도였으면 정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 2030 중도 보수표 네. 예. 또 이제 전통적인 60대 이상 고령표를 노년층 표를 이준석 후보와 한정민 후보가 나눠 갖는 현재 형국이기 때문에 네, 네. 구도상으로는 여전히 민주당 공명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단 이 전통적 보수층과 이 젊은 중도 보수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이 한쪽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 뭐 이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표 막판까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네. 그 개혁신당이 3%는 지금 넘을 것이기 때문에 비례와 그 지역구 후보를 내는 유일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반도체 벨트 용인 갑과 이천 또 관전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죠. 우선 용인갑과 이천은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이었다가 최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에 혼조세를 띠고 있는데요. 용인갑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박빙 우세, 국민의힘에서는 박빙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고 예. 이천은 국민의힘이 거꾸로 박빙 우세, 민주당은 박빙으로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민주당 우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의힘 우세 지역도 박빙 지역으로 전환된 곳이 많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용인갑과 이천 역시 격전지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벨트, 화성을, 용인갑, 이천 세 군데를 짚어봤는데 이 지역을 만약 민주당이 싹쓸이한다면은 지난 총선 경기도 59곳 중에 51곳을 이 민주당이 승리해서 대승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한 그 성적에 필적할 만한 민주당 대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곳 세 곳에서 세 곳 중에 두 곳 이상 승리한다면 경기도 선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이제 가정을 해봐서 화성을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극적인 승리로 이렇게 당선이 된다면 네.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그 저희가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간에 보면 사실 이준석 후보가 차이가 좀 났었는데 그때 났었죠. 요 일주일 사이에 여기 화성을이 정말 여러 그 예. 방송국에서 뭐 얘기도 하고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예. 네 뭔가 뭐, 조금 예, 기대하는 예, 근데 그것도 스피커들이 또 이준석 저 후보 쪽과 좀 친하신 분들이라는 네. 또 얘기도 있고 한데 여튼 관심 자체적으로는 같습니다. 예, 많이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총선 당일에도 열일해준 우리 윤종아 기자 함께했고 오늘은 이제 방송 끝나면 여의도로 가시는 거예요? 예, 여의도로 예. 가서 또 이제 개표 방송 또 중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윤종아 기자를 보고 싶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OBS TV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땡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검색해 주시고요.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도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9339번님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길 이렇게 하셨는데 응원하는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이에 그 르뽀 찾아봤어요. 르포타주의 줄임말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흑보 그거 그렇게 해야 돼? 탐방 기사, 보도 뭐 이런 예. 뜻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진짜 둘 다 불어 전공인데 왜 모를까? 너무 오래돼서. 저희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오늘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한 투표율은 지금 6.5% 예. 전국 투표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영의 조율 남겨드리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주 프로듀서의 모닝 브레이크 이어집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윤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